안녕하세요. 최학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9일에 있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이곳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 동, 총 580세대로 구성되고요. 청약 신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되는 타입 구성은 단일평형 34평형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입주 연도는 27년 3월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은 9억 8천이고요. 잔금 구조는 계약금 10%인데 처음에 5%, 나중에 5% 납부하고요.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고 이자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당해 조건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이 있을 경우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전매 제한 기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고요.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위성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밑으로 성남시, 용인시, 그 밑으로 수원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수원은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건성구로 이루어져 있고 영통구가 평당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광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보통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화성 산다고 하지 않고 동탄 산다라고 하고 인천 산다고 하지 않고 송도 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도 마찬가지로 수원 산다고 하지 않고 광교 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원에서는 이 광교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광교 신도시에는 프리미엄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이 있고요.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호수공원, 그리고 평지의 신축 아파트, 학군도 점점 좋아지는 요소들 때문에 선호도는 높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투자를 할 때 시세가 빠지지 않을 만한 대장 아파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조금씩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설명해드릴 단지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이고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있고요. 인근으로는 학원과 큰 상권이 위치해 있고 기존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계신 지역난방공사와 자원 회수시설, 소각장이라고 하죠. 이 소각장도 위치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고루 섞여져 있는데요.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상에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검색을 통해서 단지 배치도를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이 조감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 동의 34평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간 구성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 A타입의 기준층 금액을 보면 공급 금액이 9억 8천입니다. 계약서 수령할 때 처음에 5%를 납부하고 한 달 이내에 5%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중도금 60% 기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입주할 때 잔금 30%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었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은 9억 8천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10억이 넘게 잔금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지역 소개와 금액까지 빠르게 봤는데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아파트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선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를 제외한 영통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군입니다. 이 인근으로 있는 영덕중이나 영일중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호가 되고 또 인근으로 학원가가 많이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주변으로 있는 아파트들의 연식을 보면 30년 차 되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축 아파트를 원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있고 사실 도보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지금 2023년 11월에 노립인데 펜스 친 현장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사실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영통역 7번 출구가 있죠. 역뿐만 아니라 이 인근으로 병원이나 식당과 학원과 이런 곳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넓은 경우도 있거든요. 운송 차량이 다니거나 하면은 위에 육교를 두고 단절감이 생기는 반면에 이곳은 왕복 4차선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고 이 정도면은 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입주 시점이 2027년 3월이죠. 2025년 3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장점을 봤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이 나름 학군지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수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하지만
그 위로 광교, 수지, 분당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은 오히려 수원에 살다가도 광교나 또 수지, 분당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촌이나 분당만큼의 압도적인 학군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수인 분당선 영통역이 있죠. 우리 집 앞에 역이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어떤 역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테죠. 사실 이 수인 분당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아니라 조금 우회한 노선입니다. 또한 배차 간격도 좀 길기 때문에 사실 수인 분당선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신 분당선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역이 있긴 하지만 버스나 자차를 이용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통역이 있다는 부분은 장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호선이나 9호선 신분당선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노라마 뷰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쪽이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자리, 이 뒤편으로는 소각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통역 수인분당선 자리입니다. 우측으로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집 바로 뒤편으로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소각장, 어찌됐든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 어떤 매연이나 또 소음, 또 공사 차량, 운반 차량 등으로 인해서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지어진 이상 쉽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유지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매연이나 분진의 이슈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공장이나 공단이 있는 곳들은 저감 처리 시설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주하고 나서 그러한 이슈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진 못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서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 SK 스카이뷰인데요. 바로 앞으로 SKC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입주민과 SK 간에 또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공장 소음이라던가 환경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송을 냈고, 그로 인해서 SKC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3천만 원을 기부하고, 또 소음 저감 및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원시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죠. SKC만큼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덜 할 수는 있지만 난방공사 플러스 뒤편으로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림막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단지가 아니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도 입주 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명에 센트럴파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교의 호수공원 같은 느낌이라면 프리미엄 요소이겠지만 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의 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그냥 뒷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센트럴파크라는 이름만큼의 프리미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층을 기점으로 대략 한 10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10억이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청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도 가능하고 역을 끼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는 프리미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분양가가 비싸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10억이면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분양권과 구축을 비교하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축을 살 때는 처음부터 목돈과 취등록세, 중개비 등이 드는 반면에 신축 분양권은 계약금 10%니까 신축 분양권이 비싸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에도 8년차긴 하지만 9억, 그 옆에 있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도 한 8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역을 바로 끼고 있진 않지만 신축 대단지에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서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불편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고, 30평대에 5년차 된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더샵 동천 이스트폴에도 34평이 8억 9천 정도로 최근에 거래된 걸 볼 수 있고, 인근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인 인프라, 신분당선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인데 바로 앞으로 8호선 산성역을 끼고 있고 입주한 지 5년차 된 아파트고, 여기도 최근 3, 4평 거래가는 한 11억 정도 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10억이면 10억에 조금 더 돈을 얹어서라도 이 광교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광교에는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 전환된 아파트가 많아서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에 10억이라면 조금 돈을 얹어서 광교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광교 더 리브도 한 10억 정도로 볼 수 있죠. 한 가지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댓글을 보면은 유독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인근에 있는 구축들이 지금 대부분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부정적인 댓글만 올라오면 덮어버리는 그런 댓글도 많이 봤는데요. 댓글 부대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나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곳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신축 대단지에 학교를 끼고 있고 금액도 한 7억 원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역세권이긴 하지만 그 역이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호불호가 나눌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뒤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신축이라는 부분은 프리미엄이지만 10억인 것은 다소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 금액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부지가 오랫동안 공터로 있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 계약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단지인데요. 꼭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주변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이곳의 객관적인 평가도 들어보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가치 판단을 해드렸는데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